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 사무소 스튜디오 뮤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승입니다. 네, 저는 서진섭입니다. 네. 학부 때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어요. 학부 때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교환학생 갔었고 그 이후에도 또 한국으로 와서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영되는 국제 스튜디오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만 위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서 이제 인터내셔널 펌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인터내셔널 펌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나라에서만 어떤 프랙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굉장히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인 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사실 이제 저희 소규모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두 명이서 이제 굉장히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차이점을 보자면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팀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꾸리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축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를 해서 그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두 사람, 세 사람 정도의 굉장히 소규모 인원으로 꾸려져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 규모의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도 결국엔 한두 명의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 앞에서의 큰 프로젝트에 경험이 있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두세 사람의 굉장히 작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을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작은 프로젝트에서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없이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생길 수 있게 해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향은 되게 다양하고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딱 사이트에 갔는데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뭔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리서치를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뭔가 빠르게 진행되려고 하는 것들을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빠르게 가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도 다른 측면들을 한번 충분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자. 그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과물은 뭐 어떤 측면으로 다 나오고 완성도 있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프로젝트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편하게 가거나 잃어버리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조직 구성에 관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일관적인 주제를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려오고 있다는 것에 일단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저는 기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파빌리온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아마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건물들이 결국은 이제 사라지잖아,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할 텐데 그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지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탄생부터 소멸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전 과정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매력이 있다. 일단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모여서 만들고 그래서 시공 과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의 프로젝트 파빌리온들도 어떻게 구축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면서 그걸 또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케일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개인의 측면 또 가족의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은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 가장 크다면
가족 구성원이 됐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성격이 조금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사회로 나가서 전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개별적인 특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들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통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딱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했을 때 이게 전통이야, 이게 전통이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우리가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런 개별성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 사이에 속성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재해석하고 반영해 보려고 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쉽고 친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중요하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무실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약어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이 갖고 있는 확장성. 그래서 뭔가 빠르게, 그러니까 건축은 사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이거고 정답 이겁니다, 문제 이거고 정답 이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계속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계속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고 즐겁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게 힘을 잃지 않고 한 번 프로젝트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번 프로젝트, 3번 프로젝트, 4번 프로젝트, 그 지속성을 잃지 않는 것들은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열심히 다양하게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어떤 얽매여서 너무 즐기지 못한다면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임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걸 과정으로서도 굉장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